두 번째 주제는 아빠 육아의 모든 것, 육아 아빠가 되는 비법. 아, 이거 우리 남편 들려주고 싶어요, 저. 제가 사실 셋을 키운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육아 모험가라고 네. 그냥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치. 그냥 조금 적극적으로 육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뿐이지 뭔가 이렇게 정말 그런 서천적 선생님이나 운영 선생님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그냥 경험담의 수준에 불과해서요. 네, 뭐 고수나 어떤 이런 것들로 얘기하기 참 너무 아니, 근데 민망하죠. 사실. 저는 서천적 선생님과 오은영 선생님은 애가 셋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육 전문가고, 그러니까 교육이나 우리만 심리 좀 전문가고. 소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그 정말 삶의 체험 현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실은 그 아빠가 아이랑 육아를 하면서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실은 제가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감됐던 게 저희 남편 좀 그렇거든요. 한 발짝 뛰어서 보는 거? 그걸 잘한다고? 근데 그게 와이프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실은 있어. 그러니까 남편 왜 그래? 좀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한다. 우리 남편은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야. 그 남편한테 화가 네가 하지 이거야? 약간 그 화가 남편한테 가는 거야. 근데 남편 말이 맞기는 해. 맞기는 하지만 나는 그걸 못 하는 거지. 약간 예를 들어서 둘째가 전 되게 모유수를 오래 하다 이번에 최근에 띄었는데 그거를 그동안 못 띄운 이유가 애가 막 저렇게 자지러지게 우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그래서 실은 한 번은 뛴다고 애를 그렇게 올려놓고 잠든 애한테 가서 먹였어. 내가 자고 있는 애를 굳이. 그 너무 미안한 거.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편은 그 부분에서 되게 냉정한 거예요. 안방 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 말라는 거지. 애가 새벽에 아무리 울어도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자니까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건데 나는 못 자는 거지 계속. 어떠세요? 그런 차이 좀 있지.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축구로 치자면 스트라이커와 섀도우 스트라이커 정도의 거리를 뛰어야지 남편이 아예 수비수를 가 있으면은 이제 더 열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여도 많이 하고 시간도 함께 하면서 동시에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달리 가져주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뭐 쉽게 하지 그러냐고 하면 되게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수면 교육 같은 거 할 때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계속 밤에 깨고 그래서 모유 수유도 엄마가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할 때 사실은 모유 수유를 하면은 제가 또 많이 안아서 재우는 건 제가 많이 안아서 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좀 힘든 것을 저도 힘든 것을 또 같이 느끼고 있고 저도 와이프가 힘든 걸 느끼는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조금 더 수면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하게 해야지만 뭐 아이한테도 좋고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남편들이 이제 애기 이제 밤에 막 먹이고 재우고 그럴 때 막 옆에서 자고 있으면서 그냥 빨리 좀 그냥 재우라고 하면은 이제 열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얼마큼 또 동참하면서 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코를 골고 자면서 애가 깨도 몰라. 그럼 내가 그 사이에 뭐 모유수유하고 재우고 다 할 거 아니야.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서 어제 레오 하나도 안 깼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승질이. 근데 이제 남자들이 보통 잘 못 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당연히 제가 하겠지야. 지가 일어나겠지 이거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로 좀 더 깊이 자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렇게 할 때는 제가 그냥 안고 재우고선 제가 그냥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야지 제가 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안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랑 떨어져서 이제 와이프는 완전... 이제 저쪽에서 재우고 다른 방에서 특히 첫째 때 이제 제가 둘이 자고 되면 한참 울면 제가 깨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깨서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 회사 다니실 때도 그럼 그렇게 그렇죠. 밤에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첫째 때는 정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정도를 거의 비몽사몽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난 내가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멋있다. 억울해. 남편 좀 시킬 걸. 진짜. 아니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하시게 된 보통 이제 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많이 자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딱 내가 데리고 잘게라고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자연 출산이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책에서도 좀 자세히 소개를 했지만 자연 출산은 또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 엄마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뭔가 이렇게 이런 뭐 산후조리사라든가 뭐 조리원 이런 쪽 그다음에 아이 낳을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 다른 어떤 외부의 전문가들의 힘을 좀 빌린다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아빠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이 낳는 과정들도 옆에서 뭐 보면서 속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붙잡고 뭐 마사지하면서 이제 진통을 이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아기 낳은 직후부터는 엄마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압박으로 아기를 이제 케어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어쨌든 던져져 지니까 똑같이 엄마랑 똑같이 그 막막함 속에서 어쨌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키울 수 있겠다.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금씩 하는 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그런 계기가 되게 좋긴 했는데 실은 그런 시간을 못 가져본 아빠들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아빠들의 약간 생각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아빠들이 육아를 하면서 육아에 잘못된 생각 2가지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이제 써주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네, 근데 우선 이제 그 아빠들이 뭔가 일로 바쁘건 어떤 이유건 간에 좀 육아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겪게 되는 것은 되게 약간 2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제 당연히 잘 이렇게 못하니까 뭘 못하고 애가 원하는 것을 캐치도 못하니까 뭘 해도 울리고 잘 안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이미 높아지는 부분들도 존재할 테고요. 사실 잘해도 어쨌든 아이들은 제일 양육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처음에 아빠로 세팅하건 엄마로 세팅하건 할머니로 세팅하건 뭐 베이비시터로 세팅하건 간에 한번 세팅이 되면 한동안은 전적으로 많이 의지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보조자 같은 역할밖에 못하게 되고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 충분히 이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루 종일 아빠가 엄청 잘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잠은 엄마랑 가서 잘게요. 그냥 떠나버린다든가 이럴 때 되게 약간 좀 허무하고 막 이런 느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부분 아빠들은 아싸 이렇게 생각할 텐데 허무하지 않고. 아니야, 허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아싸 하면서 또 그만큼 멀어지고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또 그만큼 상실감도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편한 동시에 또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는 어떤 좀 불안감이라든가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엄마들이 조금 아빠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저도 사실은 반반 육아를 하겠다 뭐 이런 욕심들도 갖고 있었지만 진짜로는 반반 육아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양육자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반반을 할 수는 없는 맞아.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준비하면서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들면은 그 옆에서 채웠던 부분들을 아이가 또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커서 정말 또 놀아달라고 하거나 재밌는 걸 뭘 하자고 할 때 그때 이제 더 아빠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왜 나만큼 안 해주나 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거는 그러면서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근데 어때요? 아들이기도 하지만 7세 이렇게 되니까 아빠가 놀아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지 않으세요? 네. 많아지죠. 네, 점점. 저는 이제 첫째랑 저는 이제 둘이 자거든요. 이제 둘째, 셋째를 엄마랑 자고. 그래서 남성팀, 여성팀 나눠져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많이 놀아달라고 하죠. 이제는 벌써 이제 아빠를 많이 더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놀아줄 나이인 것 같아요. 대략 언제부터 아빠를 막 찾아요, 아들은? 이제 한 4, 5세 정도부터 되면. 좀 본격적으로 좀 찾는 것 같고요. 뭐 하고 놀자고? 그냥 무슨 공룡 맞아. 이런 거 뭐 흉내내면서 그렇게 싸우는 놀자고. 거 있잖아요. 공룡 아니 그 남자아이들은 힘쓰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애들 어린이집에서 노는 거 보고 싸우는 줄 알고 말리려고 그랬더니 걔네는 웃으면서 힘겨루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뭐, 그렇더라고. 뭐 이렇게 아빠를 막 누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눌리면 약간 또 화나서 울다가도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자기 감정 표현을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막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스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네, 요즘 목마를 너무 태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7세가요? 7세 그럼 너무 무겁지 않아요? 7세 지금 그다음에 6세 딸도 거의 이제 아침에 그럼 너무 힘들 그냥 것 같은데? 매달려 있어요 계속. 그래서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앉으면 다 올라타 버리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아이들 셋이 이제 다 그러겠네요. 네. 막내도 이제 따라할 거 아니에요. 한참. 셋이 다 달라붙겠지. 네네 해달라고 해서 또 이제 그래서 아예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그 코코블럭 그 색깔별로 넣어서 네. 그 주머니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목마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록색 꺼냈으니까 둘째 하면서 잠깐 하고서 또 내려와서 또 다음에 뽑으라고 하면 또 이제 누가 뽑으면 또 하고. 아니 그러면 평소에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진짜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실 체력 관리를 거의 못 하고요. 특히 파스로. 저는 네, 그냥 뭐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있는 체력 안에서 잘 관리를. 이거 새 키우다 골병 들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첫째 낳고서 이게 지금 체력 싸움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또 좀 잘못해가지고 다쳤어. 오히려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회복하느라 오히려 또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 측면도 그렇고 시간을 많이 쓴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약속을 안 잡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점심 약속도 안 잡고. 너무 바람직한. 우리 남편 어제도 1시에 들어왔어요. 요즘에 아주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일 자체에 있어서 그런 업무 연장선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존재하기 있죠.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한데 왜 저희 이제 PD들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한참 바쁠 때는 선배들도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한참 바쁠 때는 이제 와이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정말 방송을 턴 다음 날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란 게 알면서 또 그런 남자들은 뭔가요? 문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 때문에 바쁘고 일 관련해서 이해하는데 작가들이나 이런 스태프들이랑 뭐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때 술 먹으면서 풀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는 사실은 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하려다가 큰 화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도 사실은 아내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선에서 그 경계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 어떤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섬세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뭐 이런 마음인가 봐 요즘에. 다 이해해 주셔서 그래. 단속을 좀 해야겠어 이제. 내가 너무 풀어줬나 봐. 아니야 피아노님 말만 저러고 되게 한없이 너그러워. 아니야 너그럽지 않아.
우리 남편이 간이 커진 거지 지금. 아니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약간 어느 날 프로젝트 12월 뭐 프로젝트까지 바빠 이러면 약간 와이프 참지. 입장에선 참는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그래 참자 막 이런데 그 이유가 돼도 계속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하게 그런 경계를 잘 타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제 뭐 육아를 하면은 둘 다 날카로워질 때가 분명 있잖아요. 같이 또 이렇게 계셨다면은 의견이 달라서? 그 의견도 다르지만 내가 힘들고 같이 힘드니까. 상대방도 힘들다 보면은 그 작은 거에도 짜증이 딱 날 때도 저도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니까 서로 힘들지. 진짜 예민한 거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치. 항상 뭔가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아이들도 같이 이제 놀아줘야 되고 이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부부로서 있는데 그런 위기 이런 거는 어떻게 넘기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잘 못 넘기죠. 다행이네요. 우리와 같아서. 싸우게 되고 네. 또 그냥 화해하고 또 으쌰으쌰 하자고 하고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름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만 좀 피하는 게 왜냐면 한 사람이 안 좋을 때는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건 정신적으로 좀 커버를 그쵸. 하잖아요. 근데 둘 다 안 좋을 때 뭔가 작은 일로 이제 뭔가 발화가 되면은 굉장히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상태가 좀 좋은 쪽으로 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될 때는 정말 난감한 것 같아요. 어려운 거지 않나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책에서는 그거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부부가 이제 대화 많이 하는 거. 네. 어떤 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책을 되도록 좀 하면은 두 분이서만요? 아니면 애들이랑? 애들이랑도 하고 사실은 둘이만 할 때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모님이 오셨을 때나 이럴 때는 또 저희가 둘이 하기도 하지만 혼자서라도 꼭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산책을 하면서 좀 쓸데없는 거 많이 버리고 오면은 그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 왜 사실 육아는 사실 뭐 석탄을 뭐 3톤을 옮기는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육체적인 일에다가 굉장히 정신적인 거가 막 합쳐져서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마음이 힘들면 몸도 막 힘들어지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좀 털고 편안해지고 좀 여유를 좀 찾고 이러면은 이렇게 막 가까이 보게 되면은 막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은 되게 막 일이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는데 산책은 조금 떨어졌다 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쪽을 되게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아예 산책을 하기 좋은 쪽으로 아예 이사를 갔어요. 그냥 집 앞이 그냥 바로 이제 걸어서 좀 산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아예 이사를 갔어요. 막상 생각보다 어디를 가서 산책하는 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새 키우다 보면은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동하기가 차로 어디를 이동하기가 아이랑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실은 궁금해요. 근데 특별한 게 없더라도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까 전에도 여쭤보셨지만 첫 번째가 뭔가 이벤트를 크게 하는 거가 아빠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벤트가 편하기도 해요. 맞아요. 어디를 확 가가지고 뭐 하고 오는 거.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그 한순간만 노는 거가 아니고 매일매일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벤트를 하느니 그냥 아까 산책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은 산책을 하면서 어디 뭐 이상하게 생긴 돌 같은 거 보면서 그거 한참 보고 있고 그걸 집어서 던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보내고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들은 뭔가 성취나 뭔가 이렇게 해결, 뭔가 이렇게 뭘 했다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돌을 보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내 인생이 막 지나가면서 막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애들이 돌 만지고 있는 걸 계속 나도 옆에서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다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 적응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돈 써서 이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역할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요. 맞아. 가는 과정에서 또 애들한테 뭐라고 하고 맞아. 또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서 이제 화내잖아요. 맞아요. 네, 화내는데 보통 저는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이제 직장 동료나 이제 후배들 중에서 애 같다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뭔가 잘 모르고 미숙해가지고 그러면 되게 이제 열받고 그러면 이제 좀 깨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를 거꾸로 직장 후배로 좀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과도하게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규율과 너 이제 너 이러면 안 돼. 맞아.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규율화시키려고 하는. 애가 커갈수록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인 아이들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애가 나이가 있고 동생이 생기고 이럴수록 좀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의나 이런 태도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만 규율 같은 측면에서 사실 좀 뭐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빠들이 좀 과도하게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춰 출발하고 어디 공연 보러 가는데 7시면 7시 안에 가야 되는데 저도 시간 관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늦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꾸 이제 늦는 것 때문에 힘들면은 이제 그런 걸 아예 안 해버리죠. 그렇죠. 그냥 애들도 스트레스. 네, 애들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주로 시간과 이런 것들이 무관한 그런 일들 쪽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집 앞 산책하면서 놀라주는 게 애들한테 또 더 행복할 거야. 아니 근데 아까 아들하고는 이제 몸싸움을 많이 했는데 딸하고는 어떻게 놀아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 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엄마 아빠한테 맨날 인형놀이 하자 그러고 공주놀이 하자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딸들하고는 어떻게 놀아주세요? 딸들을 사실 둘째 딸을 잘 볼 수 없는 게 등이 위에 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껌딱지. 자꾸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여긴 내 자리구나. 계속 뭐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둘째도 좀 몸으로 많이 놀고 뭐 좀 그런 편이고요. 네. 근데 사실 아직 셋째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요. 그쵸. 너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많아서 기저귀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직 첫째, 둘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좀 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내랑도 계속 그냥 올 봄 되면 확실히 이제부터 이제 셋째도 좀 더 컸으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좀 놀아주자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육아 팁으로 아빠 육아 비디오 만드는 거 그것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 책에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요즘 기술적인 것들을 잘 다루고 워낙 이렇게 대중화되다 보니까요. 그런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어디를 가서 뭔가 재밌게 노는 것을 편집을 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올리겠다 이런 엄청 높은 수준의 어떤 기대를 하고선 그거에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뭐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 오고 하면서 느낀 것은 그냥 그 영상 자체가 일단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1분짜리 영상을 주기적으로 그냥 찍어라. 특히 찍을 때 뭔가 어디 무슨 대공원에 놀러 가거나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늘 반복되는 것을 찍으면은 그게 굉장히 나중에 제일 큰 가치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일상적인 것이 절대 영원한 일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뭐 밥 먹는데 되게 막 여기저기 묻히고 막 이런 것들도 조금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사실 그 묻혔던 그 순간의 귀여움 같은 거라든가 힘들지만 귀여움 같은 것들을 사실 나중에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공원 같은 데서 놀고 그런 것들이야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립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한 1분 정도 아예 끊지 않고요. 그냥 쭉 그냥 특히 뭐 이렇게 시선에 따라서 따라다니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풀샷으로 그냥 어디 그냥 뻗쳐놓고선 쭉 그냥 찍고 있으면요.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왔다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거 괜찮겠다. 어느 시간을 한 1분, 2분 정도를 그냥 쭉 찍어서 그냥 그것들을 계속 모아놓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는 제가 이제 골라서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것들을 좀 골라서 아예 이제 TV에다가 모니터에다가 USB에다 꽂아가지고 그냥 딱 루핑처럼 아예 그냥 다 틀어봐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죽순처럼 큰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재미들이 있어. 내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구나. 애가 커가고 있고. 다양한 이런 순간들이 또 지나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쉬운 가족 다큐멘터리처럼 볼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아빠들이 또 뭔가 장비 사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맞아. 장비부터 사잖아.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그거 그만큼 시간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진들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그 사진들을 우리가 다 사진 전문가라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동영상도 그거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 기준을 너무 높이 잡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조금씩 찍어놨다가 나중에 좀 모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거 좋네요. 맞아. 진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런 이제 영상이든 사진이든 이런 거를 어떻게 보관하세요? 외장 하드에 보관하세요? 아니면 네, 뭐 클라우드에도 저장하세요? 하고 외장 하드에도 모아서요. 그냥 이렇게 아예 그것 중에서 뽑아서 하나 따로 가지고 있는 USB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또 찍은 것 중에서 또 몇 개 고르고 예전 것 중에서 이제 조금 그때는 막 재밌어가지고 많이 넣어놨던 건데도 이제 시간 지나면은 좀 빼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성장 스토리를 그냥 어떤 USB에다 그냥 하나 모아놓고서 계속 그걸 관리하는 거가 훨씬 쉬워요. 이걸 편집을 하려 치면요. 그러니까요. 이게 편집을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네. 편집할 거 뭐 있어? 뭐 우리가 볼 건데. 맞아. 저 외장 하드에 하나 날라간 게 있어가지고 이제 외장 하드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저는 외장 하드를 네. 1년 단위로 해요. 그래서 뭐 외장 하드 하나에 이제 2016년, 그럼 그거 다음에 2017년, 18년 이렇게 해서 날라가도 1년 것만 1년 날라가게. 건데 이제 누적이 되니까 네, 결국은 다 이제 가지고 분산하는 거죠. 위험을. 네. 아니 근데 아이에게 특별한 편지를 쓰셨다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 아이들이 막 커가고 뭐 특별히 대단하게 해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또 나는 어떻게 키우고 있다 엄마는 또 어떤 마음이다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써요.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번요? 네, 한 세 명한테 다? 다 각각? 그냥 토탈로? 그냥 그러니까 종이로에다가 따로 편지지에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워드 파일을 열어놓고서요.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일기처럼 종합 상황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 이사했다. 어떻고 너 어떻고 이런 대단하다. 얘기들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아이들별로 약간 발달 상황. 뭐 첫째가 뭐 요즘 뭐 갑자기 아빠랑 말 안 듣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요즘 뭐 좀 그렇다든가 뭐 둘째가 뭐 어떻다 셋째는 요즘 뭐 해서 너무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좋고 나쁜 것들을 좀 써놔요. 그리고선 그거를 또 한 달 지나서 또 그 다음 편지를 써서 약간 기분을 저한테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처럼 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걸 볼 거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걸 30년 후나 막 20년 후에 줄 거라서 그때의 읽을 사람을 상상하면서 쓰면서 동시에 그게 약간 아이들이기도 하고 저이기도 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애들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빠가 이랬구나를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그 PD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 자기소개서 쓰거나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생각해야 되죠. 저도 자기소개 쓰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최근 몇 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쭉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커왔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잘못 키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게 혼자서 뭐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명백하게 아빠 엄마가 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네라는 것을 좀 아는 게 아이가 빨리 극복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도 케어를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또 아빠 엄마의 과오로 인한 부담을 결국은 아이 스스로 극복하게 되는 게 다 어른들이 갖게 되는 그런 성장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힘든 문제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좀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왜 이때 지금 이거 하고 있었지? 막 이렇게 화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그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엄마도 쓰시는 거예요? 아니 아빠만? 저만 쓰고 있어요. 아, 그걸 와이프분도 읽어보시나요? 저도 안 봐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지난 거를 이렇게 윤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지난 걸 안 보고 바로 전 것만 봐요. 전 거 보면서 약간 오타 수정하면서 그냥 어디까지 썼나 확인하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거 쓰고 그러면서. 아, 그건 나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죠.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좀 했으면 좋겠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참 육아에 있어서 그냥 어렵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걸 하려고 하면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지금 감동인 게 실은 저는 약간 겁날 것 같거든요. 아, 우리 엄마가 왜 이랬어? 엄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책을 듣지는 않을까라는.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을 알고 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그게 되게 그 마음이. 그리고 증거자료잖아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네. 사춘기 때 삐뚤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아빠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는데 어쨌든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육아를 만약에 정말 못하는 남편 아니면 되게 힘들어하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당근이 될 수 있는 와이프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다룰 수 있는 육아에 있어. 육아라는 관점이 아닌 그냥 아빠의 남자들의 인생을 봤을 때 좀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이제 뭔가 성취하고 싶고 뭔가 이런 뭐 성장하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있고 사실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빠들한테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본능적으로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학습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육아라는 과정 자체가 되게 뭔가 이렇게 평범하고 그냥 너무 많은 시간들이 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뭐 아빠가 나가서 무슨 무역회사를 다니건 뭐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상품을 만들건 프로그램을 만들건 간에 그게 결국은 다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성장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엄청난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위해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젖병을 만들건 아니면은 어디 무역으로 뭘 상품을 보낸 간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일상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일도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육아를 하면서 제가 놓쳤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되게 엉뚱한 것을 보고 살았구나. 내가 굉장히 현실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육아란 것이 이 현실, 우리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아마 더 이해하고 느끼면은 더 실제로 사회에서도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하나를 또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되는 문제는 꼭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 공감돼요. 맞아요. 아, 오늘 이렇게 새해를 김신환 PD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남편이랑 같이 들으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그냥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정도로만 그렇죠. 좋겠어요. 모든 남편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모님 부럽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역시 사모님 부럽네요. 뭐랄까 어쨌든 다 무자격자잖아요. 네. 그 무자격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무자격자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괜히 또 남편 잡지 마시고요. PD님하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도 불만은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요. 지금 폭로하겠다고 지금 댓글로 폭로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부러운 걸로. 그러니까요. 그 집 사모님. 세상 부러운 걸로 지금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남편 믿고 또 셋까지 낳으셨겠지. 그러니까 셋을 낳을 수 있는 집은 남편이 비협조적인데 셋을 낳을 수는 없어. 맞아. 그리고 또 부부 사이가 좋으시니까 셋이 낳는 거지. 저 어디서 그런 걸 봤는데 아이가 광고였어요. 모 회사의 육아휴직 광고였는데 이래서 아이가 둘째 낳는 거는 남편하기 나름이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도 나셨으니까. 왜냐면 와이프가 마음을 먹어야지 나을 수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네.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저희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저희가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소감 한마디. 네. 네.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해서 좋았고요. 네. 또 편안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못하신 이야기가 있거나 그러시지 않는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엄마의 시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엄마의 시간 찾으시면 엄마의 시간 시즌2로 저희 있고요. 저희 유튜브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엄마의 시간 시즌2 검색하시면은 저희 방송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구독도 해주시고,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는 그러면 피디님이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저희 마무리 멘트가 있거든요. 네. 괜찮아? 다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